안녕하세요. 니콘스쿨 수강생 여러분들, 저는 니콘스쿨의 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니콘스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죠. 니콘 스타트를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총 8시간 동안 책 한 권을 전부 공부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교재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니콘 e샵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구입까지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춤해 놓고 원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책 내용을 전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복습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니콘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사진의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반적인 개념을 용어와 함께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책은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스텝 1은 기초, 스텝 2는 초점, 스텝 3는 노출, 스텝 4는 실전 노하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촬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를 미리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촬영할 때는 초점과 노출을 잘 맞추면서 촬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구도를 잘 잡아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고 좋은 사진을 많이 보셔서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사진에 적용시키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카메라를 다루는 부분은 미리 설정하는 부분과 초점과 노출을 컨트롤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콘 스타트에서는 이 카메라 설정과 초점, 노출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는 가볍게 읽고 넘기면 되는 부분이라서 지나가고요.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DSLR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는 중간에 있는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미러와 오각형의 펜타프리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과거 필름 카메라의 형태를 띠고 있는 DSLR 카메라에 비해서 미러리스는 중간에 미러가 없어짐으로 해서 크기도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AF의 정확도와 속도가 훨씬 더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인 Z 카메라는 마운트가 넓어지고 바디에 손떨림 보정도 들어가고 동영상 기능도 향상되고 AF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DSLR 카메라보다 미러리스 카메라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SLR 카메라는 광학식 뷰파인더와 다양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한 카메라입니다. DSLR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 모두 좋은 카메라이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둘러보기는 카메라의 전체적인 버튼과 다이얼의 위치 그리고 명칭을 소개해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처리 과정은 렌즈를 통과한 빛이 센서를 통해 디지털 엔진으로 넘어가서 컬러 사진이 된 후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디지털 현상 과정입니다. 디지털 현상 부분은 어떻게 해서 컬러 사진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이미지 센서를 통과한 빛이 디지털 엔진에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로 분리가 되고요.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서 3개의 채널을 합성하게 되면 하나의 컬러 사진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 센서 데이터 값과 카메라 설정 값이 더해진 파일이 로우 파일이라는 점과 이미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컬러 사진이 된 사진이 TIFF라는 점 그리고 이것을 압축한 사진이 JPG 파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로우 파일은 나중에 후보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일이고 JPG 파일은 이것을 활용하기 쉽게 압축을 해놓은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사진 촬영 메뉴의 화질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EF RAW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쪽은 NEF RAW 플러스 JPG Basic Normal Fine 아래쪽은 JPG Fine Normal Basic 그리고 마지막으로 TIFF 이렇게 다양한 화질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JPG Fine Normal Basic은 각각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압축을 해놓은 압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JPG는 노멀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보다 선명한 디테일을 원하신다면 Fine
그렇지 않고 용량을 줄여서 더 많은 사진을 찍으시길 원하신다면 베이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로우와 JPG 베이직이 같이 촬영이 되는 로우 플러스 JPG 베이직 파일을 선택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G는 용량이 작고 사용하기 좋아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긴 합니다만 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우 파일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로우 파일은 JPG로 반드시 컨버팅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로우와 JPG가 같이 촬영이 되는 로우 플러스 JPG 베이직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직을 추천할 이유는 베이직이 용량이 가장 적기도 하고 바로바로 사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질 설정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렌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초점거리와 렌즈의 밝기, 즉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가 그것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초점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점거리라고 하면 이미지 센서로부터 이 렌즈의 광학적 중심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에 보면 이미지 센서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점으로부터 이 렌즈의 광학적 중심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로 하는 겁니다. 50mm를 표준 렌즈로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초점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mm 렌즈라고 하면 이 마크로부터 5c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렌즈의 중심이 있는 거겠죠. 렌즈의 종류는 표준, 광각, 망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준 렌즈가 바로 50mm 렌즈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렌즈가 바로 50mm 렌즈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50mm를 기준으로 해서 50mm보다 짧으면 광각이 돼요. 왜냐하면 짧아지니까 각이 더 넓어지겠죠. 반대로 50mm보다 멀어지면 망원이 됩니다. 주로 광각 렌즈는 풍경을 촬영할 때 사용을 하고 인물 촬영에는 망원 렌즈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50mm 렌즈가 가장 중요한 초점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피사체에 접근하실 때는 50mm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고 촬영해 본 후에 좀 더 광각 혹은 좀 더 망원으로 바꿔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기준은 50mm에 두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렌즈의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리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풀프레임 바디는 렌즈에 적혀져 있는 초점거리 그대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만 크롭 바디의 경우에는 이 초점거리에다가 1.5를 곱한 수치를 환산을 해서 초점거리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50mm를 예로 들면 50 곱하기 1.5를 한 75mm가 이 크롭 바디의 진짜 화각이 되는 겁니다. 5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mm가 되므로 약간의 망원 효과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크롭 바디에서는 50mm가 75mm의 망원 렌즈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50mm를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에 사용했을 때 똑같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크롭 바디가 조금 더 뒤로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고 화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웃 오브 포커싱의 풀프레임 바디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심도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텝 1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질 부분이었는데요. 로우 파일과 JPG 파일 그리고 TIFF 파일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로우 파일을 반드시 쓰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로우와 JPG가 같이 촬영이 되는 화질 모드를 선택을 해 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렌즈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초점거리입니다. 초점거리는 50mm를 기준으로 50mm보다 짧은 것은 광각, 50mm보다 먼 것은 망원 렌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롭 바디를 사용하실 때는 초점거리에 1.5를 곱해서 화각을 환산을 해서 50mm를 기준으로 이것이 풍경을 찍기에 적합한 렌즈인지 인물을 찍기에 적합한 렌즈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우 파일을 꼭 사용하시고 렌즈는 50mm를 기준으로 피사체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